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요즘 30대 자녀들이 먹보! 단어 센데. 먹보만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가 내가 좀, 요 근래 좀 많이 느꼈어, 실제로. 이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근데 문제는 여성들은 그 이유를 몰라. 남자인 나는 그걸 알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참 난 이 먹보라는 먹보란다는 뭔가 단어 어감이 좀 약간 좀 야만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소신발언을 하자면 이 먹보라는 단어를 자유들이 운운하는 것도 난 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름 뭐 우주걸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단 많이 해왔다고도 생각을 해. 뭐 이게 붐붐 많이 해왔는데,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고스란히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로 얘들을 이렇게 쏘아먹은 건가라고 생각할 때 그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난 내가 쟁취했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자여가 먼저 나에게 여지를 준 거거든. 이렇게 자 어바나 들어와, 자 약간 뭐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주객전도라는 거지. 내가 모든 걸 능동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자유의 설계에 빠진 거고, 판 맞은 걸 때도 있고, 난 그런 걸 좀 많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 근데 뭔가 지금 현대 사회는 자유들의 그런 피해의식이 너무나도 팽배하다 보니까, 그지? 자기가 하든, 자기가 뭐 하든, 그냥 열받으면 그냥 마지막에 이제, 나는 먹고당했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알고리즘이 전환이 되잖아. 근데 내 속에서. 그래서 이런 단어 자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와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2024년 기점으로 봤을 때 남자 여자 결혼하기는 가장 안 좋은 시즌인 건 확실해. 왜냐하면 사상적으로는 너무 극과 극으로 갈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누가 유튜브에서 나한테 그런 거야. 어바니 형은 이때까지 뭐 만난 여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서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래도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12살 많았던 누나랑 결혼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바니 형은 행여나도 만나봤잖아요. 근데 왜 12살 많은 누나랑 결혼해요? 라고 했을 때 사상적으로 나와 정확하게 일치했거든, 그 누나가. 물론 이제 애가 없다는 전제. 지금은 이제 애가 나보다 더 크니까 못하는 건데.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건 이제 가치관적인 부분들이 난 굉장히 크다고 느꼈어.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서로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걸 얘가 게이 조소로 봐버리면 그때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거든. 근데 사상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굉장히 비슷했어.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던 누나였거든. 그래서 여자들 원래 정치 얘기 잘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나는 사실은 뭐 이제 다 까는 편이잖아. 그러다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거야. 어바나, 준표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거야. 아, 그 좀 꼰대 같지 않아? 준표 형 이랬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 나름의 그런 소신과 철학이 있는 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근데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잘 맞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결혼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내 전 여친 중에서 한 명을 픽업을 한다면 그게 맞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남자 여자 가장 많이 뒤틀려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왜 자여들은 자기가 먹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정말로 먹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나하나 다 까보지 못해서 내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 근데 항상 말하지만 지금 와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야. 이건 역설적으로 남자들에겐 압도적으로 적은 기회가 있다는 거고, 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남자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헤어지는 거에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남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보통 뭔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 10중 8구는 내가 볼 때 이 썩어빠진 마인드, 이 썩어빠진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 그래 나도 이렇게 만나갖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지금 와서 말하잖아. 지금 와선 빰이나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게 전부 다 이렇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럼 피해의식이 다 조금씩은 다 스며들어 있어. 그게 강하나 약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조금씩은 스며들어 있는 게 난 많이 느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오빠 내가 왜 헤어졌는지
이 새끼가 왜 날 깠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나름 이제 남자를 만나보고 짬바가 있다 보니까 남자가 좀 예를 들어 잘생기고 뭐 이게 능력 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새끼는 나보다 더 좋은 옵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 까는 거겠지. 이건 여자들이 알아. 금방 파악해 생각보다. 근데 반대로 이 새끼는 나보다 옵션 가치가 후달린 것 같은데 왜 얘가 날 까지? 라는 경우에 10중 8구가 바로 그 썩어 빠진 그 썩어 빠진 생각들이 있잖아. 그 개죽 같은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갖고 여자라서 손해요 야 이런 거 있잖아.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 막 이런 거. 시댁 짜증난다 fuck you. 아침밥이 웬 말이냐 fuck you. 약간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이런 게 물들어 있는 애들이 보통 이런 걸 계속 겪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그게 문제점이란 걸 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굳이 그래 내가 보기에는 얘야 이 오빠 얘기 좀 들어볼래? 내가 보기엔 너는 그런 뭔가 현대 사회에 그런 굳이 빠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피해의식과 그 뭔가 그 여성들의 그런 연민의식을 되게 깊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무서운 거야. 라고 말해주진 않아. 그래서 사실, 나도 그렇게 얘기한 애들 중에서 나도 한번 만나볼까 생각했다가 그 얘의 그런 기질을 파악하고 나는 이제 뒷걸음질 친, 그 중엔 그런 애들도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지, 바로 앞에서. 면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봤자 뭐해. 그 얘기 하잖아. 그러면 얘기가 돌아가고, 어머니 오빠가 나한테 그랬대. 저 개새끼로 지들끼리 막 존나 깐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잠재적으로 내가 나에게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자유들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 여자들은 그런 평판에 되게 예민하잖아. 그럼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나 보면서 뭐 좋은 사람 만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속으로는 나는 그 문제의 답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요새 들어서 한 두어 번 정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남자분한테도 말하고 싶은 게 정말로 이게 클린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그런 빠미적인 사상의 적개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스며들어 있느냐. 이 정도면 좀 이제 물을 내가 빼줄 수 있겠다. 그러면 싸우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아니면 도망치거나 아니면 뭐 국결하거나 국결도 뭐 내가 보기엔 능사는 아니지만 근데 아까 말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와서는 2024년 기점으로 오히려 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남자 여자의 사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갭이 가장 큰 시기거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대로 여자들 입장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게 남자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한번 이쁘면 야스해보고 싶어서 가지. 근데 30대가 되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안단 말이야. 나의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보기에 얘가 나를 깐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을 까잖아.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말씀한 건 여러분들의 사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어반놈 유튜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뇌에 스며들어 있는 그 썩어 빠진 사상을 빨리 그 썩어 빠진 피해의식을 빨리 세척하시고 아니 개념녀가 되라고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개념녀 코스프레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하니까 까지는 거야. 스텝 열커조차도 못하니까 까이는 거라고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물론 여자들이 손해보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와서 봐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이번에 동덕이들도 보면 여성으로서 살기가 힘들고 여성으로서 생존을 위협받고 그런 것들이 정말 존재하냐는 것들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녀평등이 뭐니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 상황에서 먹보라는 단어는 어떻게 성립할 수 있냐는 거야.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남녀평등이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자도 남자 슈아 따먹을 수 있고 남자도 따먹을 수 있는데 먹보란 단어는 결국에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피해의식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휩싸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따먹으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그리고 나도 좋고 그리고 우리 어붕이들도 나중에 죽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더 할 거 아니야. 모두가 해피한데 근데 이게 항상 불리할 때는 자기한테 이제 피해식으로 작용한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 자체를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사상
여러분들의 사상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제 유튜브를 왜 6%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